먼저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y는 a의 x승, 아주 단순한 지수함수의 그래프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그림을 그릴 때 먼저 a에다 특정값을 대입해 가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 주어진 그림이 y는 2의 x승의 그림이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그 대입한 값을 여기 서브 넘버로 처리할게요. 2의 0승 얼마죠? 1이죠. 그러니까 0,1 지난다고요. 그 다음에 x에다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2의 1승은 2가 돼서 1,2 지난 거 분명하죠? 2 대입하면 4가 되는 거,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승, 그건 2분의 1을 말하니까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마이너스 2를 대입할 때 y값은 2분의 1, 0.5로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연결한 게 지금 여기 나타나는 곡선이고, 곡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y축 오른쪽에서. 자, 이번에는 y는 3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림이 그려졌죠? 0일 때는 3의 0승은 1인 거 분명할 거고, 그 다음 x에다 2를 대입하면은 그때는 y값이 1을 대입하면은 y값이 3의 1승 3이 되죠. 그래서 1,3 이 점을 지날 거고, 2 대입하면은 9로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3의 마이너스 1승은 얼마예요? 3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값의 좌표가 마이너스 1,3분의 1이 되는 거라고요. 자, 지금 2의 x승의 그래프하고 3의 x승의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y절편은 둘 다 0,1이죠. 그러니까 모든 a의 x승의 그래프는 0,1을 지납니다. 다시 y축 오른쪽에서는 밑이 큰 쪽이 더 위에서 나타나는 곡선을 그리고요. y축 왼쪽에서는 밑이 큰 쪽이 더 밑에서 나타나죠. 그런 차이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밑이 양수긴 하지만 0과 1 사이에 있는 수 2분의 1이에요.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승 괄호의 x는 마이너스 x승이죠. 그러면 y는 2의 x승과 비교해 볼 때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됐으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날 거라고 상상돼요? y축 대칭 형태, 이 빨간 2의 x승의 그래프가 y축 대칭으로 나타나는 거 확인해 봅시다. 지금 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기 빨간 그래프하고 파란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y는 a의 x승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 자, y는 a의 x승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a가 1보다 큰 수, 아까 a가 2인 경우랑 3인 경우, 즉 y는 2의 x승과 3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증가함수 형태로 그려졌죠. 얘는 a가 1보다 큰 경우에 y는 a의 x승의 그래프, y절편이 무조건 0,1이었죠. 다시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이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죠? 감소함수로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자, 이런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을 좀 말로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y는 a의 x승의 그래프,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a의 x승의 그래프의 정의역, 즉 x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죠.
근데 치역 y의 범위는 x축 위에서만 그려졌어요. 그 말은 y의 범위가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2의 x승이건 2분의 1의 x승이건 항상 a의 x승은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겠죠.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죠? 그 밑 a가 무슨 값이냐에 관계없이 반드시 어디를 지났어요? 0,1이라는 점을 지났습니다. 즉 정점 0,1을 지나고요. 점근선은 곡선이 따라가는 어떤 직선을 말하는데 지금 A의 X승의 그림은 아까 A가 1보다 큰 이 빨간 그림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까워져요? X축에 가까이 갈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X축에 점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X축이라고 쓰고 괄호 열고 X축의 방정식이 Y는 0이죠. 밑 A가 1보다 큰 경우는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함수라고 하면 되고 A가 0과 1 사이였을 때는 저기 위에 파란 그래프로서 감소함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Y값이 감소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1대1 함수다. 1대1 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Y값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X1에 대응되는 Y값은 A의 X1승으로 써도 되죠. 그것과 같지 않다 A의 X2승. 네모안에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 다음 세 번째 지수함수의 성질. 자, 지수함수 A의 X승을 이번에는 Y 대신에 fx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함수의 이름을. 자, 그때 지수함수의 성질 뭘 말하는 걸까? 자, 첫 번째 fx 더하기 y는 여기 x에 x 더하기 y로 집어넣었으니까 우변의 x 자리에도 x 더하기 y로 집어넣어야 되죠. 즉 a의 x 더하기 y승이 되고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x승과 a의 y승을 곱한 거로 쪼갤 수 있죠. 이때 a의 x승은 fx라고 쓸 수 있고 a의 y승은 fy라고 쓸 수 있겠네요. 여기 x 대신에 y를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니까. 자,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좌변에 fx 더하기 y하고 fx 곱하기 fy가 같다. 이렇게 f로만 어떤 함수의 성질을 나타내는 걸 함수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지수함수의 함수 방정식 이거 잘 익혀놔야 돼요. fx 더하기 y가 fx 곱하기 fy로 변형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fx-y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얘는 여기 a의 x승 요 x 자리에다 x 빼기 y로 집어넣으면 되고 얘는 a의 x승을 a의 y승으로 나눈 거로 볼 수 있죠? 분자는 fx고 분모는 fy로 써서 fx 빼기 y가 fy분의 fx로 표현이 되는 함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고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a의 nx승으로 표현이 될 거고 a의 x승에 n승이 되니까 괄호 속은 fx로 치환해 줄 때 이런 형태로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역시 지수함수를 나타내는 함수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나타내는 함수 방정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학교에서는 배우진 않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가끔 이런 함수 방정식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 다음은 지수 방정식하고 지수 부등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은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말하죠. 이번에 A의 fx승과 A의 gx승이 같다는 말. 실제 미지수는 지수에 있습니다. fx나 gx에 미지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미지 같으니까 저 방정식을 푸는 요령은 지수끼리 같겠죠. 좌우변의 미지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야 등식이 성립할 거고 이번에 A의 fx승과 B의 gx승이 같다. 양변의 미지 같아요? 안 같아요? 이럴 때는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로그 A의 fx승을 로그 성질에 의해서 끌어낼 수 있고 우변 역시 gx 로그 b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지수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내리는 도구 로그를 사용해서 방정식을 변형해서 풀어야 된다고요. 3항 이상의 방정식
사망 이상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4의 x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2는 0 이렇게 항이 3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2의 x승의 제곱이 4의 x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의 x승을 t로 치환해야 돼요. 근데 지수식을 치환할 때는 반드시 지수 함수는 양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달고 t의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이 t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얘는 t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3t 더하기 2 0을 써서 인수분해하면 t 빼기 1과 t 빼기 2가 되고 그게 0이라면 만족하는 t 값은 1 또는 2가 되겠네요. 그런데 t는 뭐였어요? 2의 x승이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해야 될 미지수는 바로 x란 말입니다. 그래서 2의 x승이 1이 나오는 x값은 당연히 뭐였어요? 0이겠고 2의 x승이 2가 되는 거는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실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 이상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a의 x승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2차 방식으로 바꿔서 아니면 3차 방식으로 바꿔서 풀라는 얘기고 반드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요? 지수식을 치환한 건 변역을 갖는다는 거. 치환된 문자 t는 0보다 크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음에 네 번째 지수부등식. 자, 1번에 a의 fx승이 a의 gx승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a가 1보다 크냐 작냐에 의해서 지수를 비교할 때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지금 밑이 1보다 크냐 아니면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느냐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될 거라고요. 이유가 왜? 자, 밑이 1보다 클 때 a의 x승의 그림은 이런 형태로 그려지죠. 그러면 a의 fx승이 이 a의 x승의 어떤 y값이라고 봅시다. 여기가 x에다 fx를 넣어서 fx, a의 fx승이라고 합시다. 그럼 a의 gx승은 작으니까 밑에다가 그려야 되겠죠. 밑에다가 찍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gx, a의 gx승. 이때 지수는 여기 x좌표로 나타난 fx하고 gx입니다. 근데 여기 y좌표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a의 fx승이 a의 gx승보다 큰 건 맞아요. 그럼 x좌표를 비교해 보면 역시 y값이 큰 쪽의 x좌표 fx가 y좌표가 작은 x좌표 gx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서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한다면 a가 1보다 클 때는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그래서 fx는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두 번째,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주어진 a의 x승의 그림은 감소함수로 그려진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a의 fx승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게 a의 fx승의 y값입니다. 그럼 a의 gx승은 밑에다 그려야 되겠죠. 그때 대응되는 요 지수가 x값에 대응되는 거라고요. 얘가 fx고 얘가 gx예요. 봤더니 gx가 더 fx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gx가 더 크다고 말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수끼리 비교할 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fx가 gx보다 작다고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번에 a의 fx승과 b의 gx승 양변의 밑이 같아야 달라요. 그러면 역시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로그는 보통 상용 로그 취해서 문제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풀라고요. 지수 방식 푸는 거하고 똑같이 해주면 되죠. 여기도 양변의 밑이 같지 않을 때 로그 취해서 문제 풀었죠. 사망 이상의 부등식 역시 a의 x승을 t로 치환해서 부등식을 해결하라고요. 2차 부등식이든 3차 부등식이든. 근데 지수식 치환할 때 항상 변역 0보다 크다라는 거 갖는다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 기본적인 로그 함수의 그래프 y는 로그 a의 x승의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근데 로그 함수의 그림은 여기서 이 로그 값이 정의되려면 얘가 독립변수 x가 있는 부분이 로그의 진수로 들어갔죠. 그러면 진수 조건 기억하고 있죠.
진수는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만 정의가 되죠. 그래서 로그 함수의 정역은 진수가 0보다 크다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Y축 오른쪽에서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몇 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로그 함수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빨간 곡선은 y는 로그 2의 x, 밑이 2인 경우에 곡선입니다. 자, x가 1이면 진수가 1인 로그 값은 항상 0이죠. 그래서 1,0을 지난다고요. x에다 밑과 똑같은 값 2를 대입한다면 밑과 진수가 똑같은 y 값은 1이죠. 그래서 2,1을 지나죠. x가 얼마가 돼야 2가 되겠습니까? 4를 넣으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로그 2의 4는 로그 2의 2의 제곱이고, 얘가 나가면 2 로그 2의 2가 되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결과는 2가 되죠. 그러니까 x에다가 4를 넣었을 때 y값은 비로소 2가 된다고요. 즉 2,4가 되겠죠. 자, 다시 두 번째 곡선, 여기 하나가 더 보이고 있는데, 이 곡선은 y는 밑을 3으로 잡은 거예요. x에다 역시 1을 집어넣으면은 진수가 1인 로그값 0, 즉 1,0을 지나고요. x가 밑과 같은 3을 집어넣어야 비로소 1이 되죠. 그래서 3,1을 지날 거고, 뭘 넣어야 그러면 2가 될까요? 밑의 제곱, 3의 제곱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9일 때 비로소 2가 됩니다. 자, 다시 x에다가 위에서 y는 로그 2의 x에서 x에다 2분의 1을 넣었을 때 얼마가 되죠? 로그 2의 2분의 1은 로그 2의 2의 마이너스 1승이고, 얘가 나가면 마이너스 로그 2의 2는 이게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0.5에 대응되는 y값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 3의 x에서는 x에다 3분의 1을 넣었을 때 비로소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가 3분의 1에 대응되는 x값이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밑이 1보다 큰 두 개의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러면 아까 지수함수에서 마찬가지로 밑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함수 두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로그 2분의 1의 x의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감소하는 곡선, 자, 지금 여기 하나 감소하는 곡선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 그래프는 y는 로그 2분의 1의 x의 그래프예요. 이 y는 로그 2분의 1의 x를 변형하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이때 밑의 거듭 제곱은 앞으로 나갈 때 분모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그 값은 역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y는 로그 2의 x가 되죠. 그럼 위에서 이미 확인했던 로그 2의 x하고 비교해 볼 때 y 대신에 y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y로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y의 부호가 바뀌면 x축 대칭 관계로 나타내야 되겠죠. 지금 그래프를 그려봐도 x축 대칭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여기서도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증가 함수로서 곡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2분의 1 같은 경우는 곡선이 감소 함수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 이런 성질을 로그 a의 x의 그림에서 지금 증가 곡선으로 나타나는 거는 a가 1보다 큰 경우라고 그랬죠. x절편은 항상 1,0이고, 그런데 이렇게 감소 형태로 나타나는 로그 곡선도 있었죠.
이때는 a가 어떤 경우라고요? 0과 1 사이의 양수일 때 감소 곡선을 그리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y는 로그 ax의 그래프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 즉 y축 오른쪽에서만 함수가 결정되죠. 치역 y의 범위는 대신 모든 실수를 갖고 있죠. 가질 수 있어요. 정점 어디를 지납니까? 1,0을 항상 지나게 되어 있고요. 점근선은 이번엔 뭐로 나타나죠? y축. 이 점근선이죠. 방정식으로 쓰면 y축은 x는 0을 말하죠. 역시 로그의 및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감소함수라 말할 수 있고, 역시 1대1 함수. 서로 다른 x1, x2에 대응되는 y값 역시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로그 a의 x1과 로그 a의 x2는 같지 않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로그 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아까 지수 함수에서 함수 방정식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똑같은 로그 함수를 나타내는 함수 방정식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fx 곱하기 y, fx는 로그 ax로 정의했어요. 로그 함수죠. 그래서 fx 곱하기 y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변형시켜 봅시다. x 자리에 xy로 집어넣으면 되고, 진수가 곱배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더하기로 쪼갤 수 있죠. 즉 로그 a의 x랑 로그 a의 y로 y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로그 a의 x는 fx를 말하고 뒤에 있는 로그 a의 y는 fy를 말하죠. 기억해둬야 될 건 fxy가 fx 더하기 fy로 표현이 된다는 사실, 이런 걸 로그 함수의 함수 방정식이라고 말한다고. 이번에 y분의 x, 저거는 로그 a의 y분의 x를 말하고 로그 성질에 의해서 분자의 로그 a의 x에서 분모의 로그 a의 y를 빼는 거죠. 앞에 거는 fx, 뒤에 거는 fy를 말해서 fx 빼기 fy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자, fx의 n승은 그럼 어떻게 표현될까? 로그 a의 x의 n승이죠? n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배웠죠? n 로그 a의 x, 이건 nfx가 되겠죠. 자, 몇 개의 성질이 있어요 역시? 3개의 성질. 자, 그 다음 지수함수 y는 a의 x승과 로그함수 y는 로그 a의 x는 서로 무슨 관계다? 바로 역함수 관계예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지수함수 a의 x승이라고 합시다.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해요. 역함수를 구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그 과정을 설정했죠? xy를 먼저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y 대신에 x를 여기 우변의 x 자리에다가 y로 넣었죠. 그럼 그래프는 xy가 서로 바꿔서 대입이 되면 y는 x에 대한 대칭의 관계,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배웠을 거예요. 자, 이걸 근데 y를 주어로 써서 표현해 봅시다. y는 현재 지수에 있으니까 지수를 끌어내려야 돼요. 지수를 끌어내리는 도구가 뭐라고요? 로그라고요. 그래서 y는 로그 a의 x, 이게 y를 주어로 썼을 때 얘는 아까 함수의 이름 f의 역함수가 된다고요. 즉 fx가 지수 함수일 때 그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가 된다고요? 로그 함수라고요. 역함수가 그래프로 나타나면 y하고 x를 서로 바꿨을 때는 y는 x의 대칭으로 나타나죠. 그걸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x승은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증가함수를 그리죠. 간단히 이렇게 쓰겠습니다. 로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배웠을 거예요. 이 두 그래프는 역함수 관계로서 y는 x에 대해서 y는 x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y는 x에 대한 대칭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 분명합니다. 1,0에 대한 y는 x의 대칭점은 0,1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감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배웠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면 로그 함수도 감수 함수로 나타나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1이 되죠. 이것 또한 y는 x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그려져서 서로 대칭 관계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이 나왔는데 아까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로그 a의 fx는 b 이런 형태로 나타난 꼴은 로그를 풀어주면 되죠. 진수에 미지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진수는 밑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반대편 제곱해주는 거로 식을 변형할 수 있죠. 저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2번은 양변에 다 로그가 있는데 로그의 밑까지 일치하고 있죠. 그렇다면 진수끼리 같다고 쓰면 됩니다. 3차 이상의 방정식 역시 로그 a의 x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로그 함수는 로그 값 자체가 모든 실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형 같은 건 없죠. 네 번째, 로그 a의 fx와 로그 b의 gx가 같다 형태로 나타났다. 양변에 뭐가 달라요? 밑이 같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한다? 밑변환 공식을 써서 밑을 일치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로그 2에 x제곱 빼기 5x 로그 3에 뭐 2x 이렇게 나타났다고 칩시다. 이런 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양변의 밑이 같지 않을 때 밑을 일치시킨다고요. 보통 상용로그로 쓰면 돼요. 그러면 양변을 상용로그로 바꾸면 로그 2분의 로그 x제곱 마이너스 5x 우변은 로그 3분의 로그 2x로 변형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식을 변형한 다음에 이런 것들은 상수기 때문에 그거를 진수의 거듭적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과정은 지금 이 꼴은 지수의 로그가 있는 꼴이죠. 이럴 때는 지수에서 사용된 로그를 양변에 취하는 거예요. 밑이 얼마인 로그를 취하라고요? 지수에 지금 로그 a가 있으니까 밑을 a로 하는 로그를 취해서 해결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